예, 본 챕터에서는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떤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쓰지 않으면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를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예, 서블릿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실 거고요. 이 각각의 라이프들을, 이 단계들을 관할하는 메소드가 있겠죠. 이 메소드의 역할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앞전에서 봤던 거 do, get, 요 메소드도 이런 역할을 하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블릿의 파라미터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는 초기화 파라미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앱을 구동할 때 특정 데이터를 항상 쥐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자, 보시면은 서블릿은 이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이 공간 안에 서블릿이 존재하는데요. 이니트가 최초 구동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로드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서블릿 인 서비스라는 곳에서 작동이 됩니다. 돌면서 계속 응답을 하게 되는데 관련 메소드는 do, get, do, post, do, head 등등등등이 되겠죠. 이거 보니까 아주 익숙하죠.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메소드, get 방식, post 방식, 뭐 헤드 방식 등등등 있었죠. 이거 앞에다가 do라는 이름이 붙어서 다 메소드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get 방식을 요청하면 do get이 호출, post 요청하면 do post가 호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이러다가 이제 코드가 변경이 되거나 혹은 시스템이 내려가거나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 좀 내려간다, 그런 자원을 해제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돼서 서블릿이 내려오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다시 요청을 하면 올라오게 돼요. 뭐 이런 주기를 가진 게 바로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서블릿을 관리하는 놈 바로 서블릿 컨테이너 혹은 웹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컨테이너는 아래와 같은 특징과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자, 서블릿을 직접 관리하고 실행을 한다.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테이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런 구동과 실행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이죠. JVM과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이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 뭐 H라든지 뭐 로gin이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이거를 실제로 매핑을 해서 해당 서블릿을 찾아서 구동시켜 주는 것 또한 컨테이너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라이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톰캣이라든지 혹은 뭐 상용 제품 중에 웹로직 같은 것들이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저희는 본 과정에서는 톰캣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JSP도 내부적으로는 서블릿의 변환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데 이것 또한 컨테이너 안에서 구동이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와 서블릿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URL 요청을 하면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서블릿의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하나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거죠. 클래스를 가져가지고 메모리에 올리고 요거에 맞춰서 응답을 할 수 있는 스레드 하나를 작동시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스레드가 뭘 호출한다? 서비스라는 놈을 호출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각각 get 방식이냐, 포스트냐, 이거에 맞춰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인자로 해가지고 호출하게 되겠고요. 그럼 do get이나 do post 안에서는 뭘 한다고요?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해서 웹서버에 전송해서 클라이언트가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웹서버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낸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URL들이 있겠죠? 매칭해서 따라가면은 얘는 뭐 한다고요? 메모리에 올리고, 메모리에 올려서 스레드를 가동하고, 스레드를 가동한 다음에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에 맞춰서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응답 화면이 만들어지겠죠. 응답해서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컨테이너 통해서 웹서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요청에 대해서 결과 화면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각각 방식에 맞춰서 게실 때 어떻게 할 것이고 포스트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집중해서 구현하시면은 페이지에 대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라이프를 관장하는 혹은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이런 요청들을 처리해 주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표로 보시면은요. init, destroy, do get, do post, service.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주로 do get, do post로 시작되는 이런 메소드가 많이 있고요. 보통은 get과 post를 많이 구동하시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표를 표현했습니다. 자, init를 보시면은요. 메모리 로드 될 때 1에 호출된다. 그죠? 항상 메모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요청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스레드가 작동된다 그랬죠. 자, 디스트로이는 메모리에서 해제가 된다. 자, 올라간 걸 내릴 때,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즉, 언제 코드가 수정되면은 재가동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보통 내려가고 혹은 시스템 자원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it와 destroy는 시작과 끝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 get과 do post는 서비스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데 get 방식으로 부르면은 do get이, post로 부르면은 do post가 호출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서비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구현하게 되면 각자가 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서비스를 통해서 각 메소드 방식에 따라서 뭐 get이나 post나 나눠진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만들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ew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자, 이번에 이름을요, my servlet이라고 정했고요. 자, 바이톤 K 이상 없죠? next, web.xml 체크, 피니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구동시켰을 때 index.jsp가 있어야지 404가 안 뜨죠. index.jsp 하나 구성을 했고요. 자, 서블릿을 만드는 게 관건이죠. 여기서는요. 라이프 사이클을 봐야 되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 메소드를 보기 위해서 자, 서블릿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블릿. 자, 패키지명은 com.s라고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은요. 뭘로 할까요? 로긴 정도로 해볼까요? 한번 로긴이라고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next. 자, URL은요. 소문자로 가볼게요. 로긴. 자, 설명은 로그인하는 서블릿이라고 간략하게 썼고요. URL 매핑은 /로긴으로 되어 있네요. next. 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컨스트럭터가 있죠. 생성자.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아까 봤던 init, destroy 있네요.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o get, do post 있습니다. 요렇게 4개가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finish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블릿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 구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재가동하셔야죠. run on server. 그 다음에 erase 하시고요. tomcat, finish 하시면은 리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블릿이 재가동이 됐고요. 자, 서블릿 파일에서 이제 아까 주석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셨죠? 주석 정리 좀 하시고 주석 정리하시면서 딱 한번 보는 거예요.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 init 보였고 destroy 보였죠? do get 보였고요. do post도 보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생성자, 그죠? 생성자에서 서블릿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init. 자, init 통해서 초기화.
되시고, 그 다음에 디스토이 통해서 리로드 될 때 호출된다 그랬죠? 그럼 각각이 정확하게 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ystem.out.println을 찍으시면은 여러분 그 브라우저 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콘솔 창으로 뜨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자라고 넣어주시고요. 생성자. 자, 생성자가 오타가 있네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init죠. init. 자, 여기는 초기화라고 써주시고요. 다음은 destroy. 자, destroy는 이제 리로드 될 때 호출된다 그랬잖아요. 네. 소멸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 get. do get은 어떻게 페이지가 요청될 때죠? 페이지가 요청되는데 무슨 방식으로? get 방식으로죠. 그죠? get 방식 호출시. 그럼 do post는 뭐겠습니까? do post는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관여되는 메소드에 각각의 내용을 넣습니다. 지금 살짝 오른쪽에 떴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서블릿이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 리로드가 된다. 자, 들어왔으니까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상에는 뭐 이니트라든지 이런 게 없죠. 뭐 로긴. 자, 호출을 했더니 생성자 떴고요. 최초죠. 최초 요청할 때 생성자 호출돼서 만들어지고 인스턴스 초기화 호출되고 페이지가 요청돼서 두 get이 호출됐습니다. 자, 이후로 계속 요청을 하면 이렇게 두 get만 호출이 되고요. 그죠? 두 get만 호출되고 생성자 초기화는 안 되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바로 응답만 해주면 되니까 빠른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뭘 고쳤다. 뭐 고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공백 하나만 넣어도 서블릿이 바뀐 거예요. 그럼 리로드가 되고 리로드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소멸이 일어납니다. 소멸이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면은 다시 과정을 거치죠. 생성자, init, do get.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 만드시면 생성자, 그 다음에 한번 메모리에 올라오고 나서 초기화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이 재가동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소멸이 호출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두 get이나 두 post가 작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게 된다. 이게 서블릿의 구조고 이게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기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서블릿이 구동이 되거나 혹은 웹 전체적으로 구동이 될 때 특정한 데이터를 내려주는 게 바로 초기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시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쓰시는 게 초기화 파라미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화 파라미터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자, 어플리케이션 전체적으로 쓰고 싶다면은 web.xml 안에다가 컨텍스트 파람이라고 넣으셔가지고 그죠? key and 값, name 땡땡 뭐 valu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치 상수처럼 그냥 쓰시는 거예요. 반면에 특정 서블릿에서만 쓰고 싶다라면은 서블릿이라는 이 태그를 써주시고 서블릿을 하나 정의합니다. 그죠? 테스트라는 이름의 키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요 서블릿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주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age 10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서블릿에서만 요 놈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죠? 위에 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걸 그러면 우리는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의된 파라미터를 어떻게 쓰는가?
보시다시피 위치를 보세요. init입니다. init에 sublit config라는 파라미터가 들어오고 있죠. 이걸 통해서 config에 get sublit context,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config의 sublit context, 그 다음에 sublit 자체적인 파라미터는 그냥 config, 그 다음에 get init 파라미터, get init 파라미터에 이렇게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은 상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사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초기화 파라미터는 아까 XML을 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블릿을 만들 때 유심히 보신 분은 거기서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만드신 프로젝트에서 서블릿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서블릿, 자바 패키지. 이제 아까 만든 게 있으니까 브라우저 버튼 누르시면은요, comS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서블릿은 이제 init 서블릿이라고 좀 길어도 의미를 알 수 있게 써놨습니다. 그죠? 초기화를 가진 서블릿이라는 거죠. next. 자, 여기서 이제 URL 좀 짧게 갈게요. is라고 쓰겠습니다. is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i로 갈게요. 자, 이거는 뭐 초기화 파라미터죠. 파라미터를 가진 서블릿이다. 자, 여기 보시면 initialization 파라미터라고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초기화 변수를 넣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이름은 name이라고 쓰고요. 좀 헷갈릴 수 있겠다. age로 갈게요. value는 10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냥 나이 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전에랑 다른 점은 초기화 변수를 넣었다는 점. next. 자, init, destroy. 그 다음에 do get, do post.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finish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석 쪽에다가 이제 예제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슬래시 이렇게 가시면 주석을 직접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서블릿 예제인데요. 초기화 파라미터를 가진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랑 다른 점 바로 이 부분이에요. init 파람이라는 게 추가됐다. age 이꼬로 값은 100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시죠? 자, 그럼 얘를 어디서 쓴다고 했습니까? 아까 그렇죠. init에서 씁니다. init에서 자, 바로 찍어 볼까요? 시스템 out println 하시고요. config 하면은 get init 파라미터로 바로 쓰실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뭘 써주시면 돼요? 파라미터의 이름 뭐였습니까? age였죠. age 바로 쓰시면은 자, 값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100이 나오겠죠. 100이. 이렇게 필요한 값들을 정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서블릿 새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재가동. 자, 재가동 하시고요. 자, 그럼 서블릿 떴고 아까 URL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i라고 만들었죠. i라고 한번 작성을 넣어서 요청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100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파라미터입니까? 어떤 파라미터죠? 이 서블릿만 이용하는 파라미터죠. 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web.xml 여시고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컨텍스트 파람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내용이 뭡니까? 웹페이지 전체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아직 불이 안 꺼졌는데 내용이 더 들어가야겠죠. 꺽쇠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파람의 이름, p, 파람의 밸류. 자, 이렇게 하면 불이 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름 넣어볼까요? 뭐 GAG라고 넣어볼까요? GAG 1001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웹페이지 전체에서 누구든 다 쓸 수 있다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블릿에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는 본 서블릿만 사용하는 초기화 코드죠. 자, 지금 사용할 거는 전체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초기화 코드. 자, system.out.println 하시고 컴퓨터가 똑같은데 get init 파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자, config 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 눌러서 한번 가보시면은요. 자, get sublit context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죠? get sublit context 누르시고 get init 파라미터 이렇게 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름을 저희가 뭐로 줬습니까? GAG라고 줬죠. GAG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글로벌한 거고 요거는 나만 쓰는 거겠죠. 자, 리로드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web.xml에 고쳤기 때문에 재가동하는 게 맞긴 한데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치면은 예,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직접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서블릿은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시거나.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PPT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도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서블릿이라는 거를 쓰셔가지고 이 안에서 서블릿을 등록하고, 그죠? 서블릿 네임, 또 서블릿 클래스 넣으시고, 여기에 init 파람 넣어가지고, 파람 밸류, 그 다음에 뭐 네임하고 밸류 이렇게 같이 넣으셨죠. 예, 이렇게 등록하시면 어떻게 돼요? 특정 서블릿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넣으시는 거고요. 그죠? 이거를 조다 간략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 때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하니까 웹.xm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서블릿 자체에서 관리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지금 불이 들어온 거는 값을 안 넣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 정도는 그냥 주석 처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 그죠? 개별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 넣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예, 개별적으로 넣는 두 가지 방법 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넣는 방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학습 정리입니다. 저희가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죠? 컨테이너가 관리하죠? 컨테이너가 관리하고요. 최초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성을 하고 이니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요청을 받아서 겟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두 어쩌고 저쩌고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는 형태, 이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이었고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nit, destroy, do get, do post, 서비스 같은 메소드가 그런 역할을 했죠. 이 전체를 관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서블릿 컨테이너 혹은 웹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지금 톰캣. 우리가 쓰는 톰캣이 바로 이 컨테이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용 제품 웹로직 같은 거 있었겠죠. 자, 다음은 초기화 파라미터. 전체 어플에서 쓰는 게 있고요. 서블릿만 쓰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각각 역할은 뭡니까? 상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블릿에서 페이지를 구동할 때 특정 값을 세팅해서 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실 거 뭐겠습니까? 해당 서블릿만 하는 파라미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web.xml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아니면 또 하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 서블릿을 구현할 때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죠? 이 방법이 좀 더 뭐 효율적이고 가장 최신의 방법이니까 지금의 방법에서는 그냥 web.xml 쓰시는 것보다는 서블릿을 그냥 만드실 때 초기화 파라미터 넣으시는 게 좀 더 적합하고요. 그냥 전체적인 어플은 그냥
몇.xml에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프 사이클 그에 따른 주요 메소드 확인해 보셨고요. 초기화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 부분과 사용법, 설정법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